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우리 자산부채는 총액주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총금액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만 무슨 처리라 그랬어요? 상계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순액이 아니고 총액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요. 2번 물가가 하락할 경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물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매출원가만 후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나머지는요 선입선출법. 근데 지금 물가 뭐죠? 하락이죠. 그래서 물가 하락 시에 매출원가만 선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누가 크다? 후입선출법. 그럼 지금 물가 하락에 이익이 큰 거 물어봤어요? 작은 거 물어봤어요? 작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선입선출법. 왜냐면 원가만 크고 나머지는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말장난 문제예요. 이거 잘못 보면 2번 찍기 딱 편한데, 예, 헷갈리게 준 거예요. 그냥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근 잘 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주면 다 맞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주는 거예요. 말 앞뒤 바꿔버리고. 그런 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합격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거죠. 정답은 3번. 우리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였었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사채를 2009년 1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근데 왜 4번이냐면 우리 이런 문제 맞추려고 이거 외웠잖아요. 뭐 외웠었냐면은 저기 뭐냐,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뭐였죠? 할인이었죠. 요거는 그나마 많이 했던 거라 기억을 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채 상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뭐한대요? 네, 감소한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당연히 수익 금액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 요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팔면은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위험과 보상은 판매자예요, 구매자예요? 구매자한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이 물건이 잘못되면은 대부분 판매자의 그 잘못이 아닌 이상은 구매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말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종종 과거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은 국어 시험이냐. 근데 국어 시험 맞아요. 왜냐면 말장난을 되게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은 저기 박스 안에 보시면 총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 나오면은 긴 거였어요? 짧은 거였어요? 짧은 거였죠? 그래서 그죠? 오조조.
일단 제공품, 제조 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까지 가야 되죠. 왜냐면 매출 원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기초 제공품이 50, 총이 1050, 기말이 200, 그 다음에 차변 대변 같아야 되죠. 그러면 900, 여기도 900, 그 다음에 기초가 100, 기말이 200, 차변 대변 같아야 되니까 80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이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배부 기준이죠. 그래서 배부 기준 물어보면 항상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정답은 4번이죠. 왜냐면 구매하고 기계 시간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구매 부분이면 뭐 구매 횟수, 그 다음에 뭐 구매 기간, 이런 식으로 구매하고 연관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이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요,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예정은 시간당 얼마예요? 5,000원. 그 다음에 실제 작업시간은 1000시간이래요. 그 다음에 배부 차이가 얼마죠? 200만원 과소배부입니다. 그러면은 시간당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5,000원이고, 실제 몇 시간이랬다고요? 1000시간. 그러면 500만원 나옵니다. 요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소자가 무슨 소자죠? 작을 소자죠. 그래서 결론은 작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작은 거예요? 실제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700이에요. 몇 번이요? 1번. 왜냐면 700보다 200 작은 게 얼마예요? 500이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구하든 700밖에 안 나와요. 맞죠? 다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4번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찍은 거예요. 왜냐면 5,000시간에 시간당 5,000원이고 실제 작업 시간이 1,00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50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00. 3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틀릴 수 있는데 300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지시, 제조 지시, 작업 원가,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0번. 거기 보시면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인데, 거기 보시면 재료비와 가공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 없죠. 근데 왜 없냐면 기초 제공품이 빵이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같아지려면 누가 없으면 된다고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뭐하죠? 똑같죠. 그래서 거기에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둘 다 뭐하니까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재료비는 무슨 투입이에요? 전량 투입이죠. 그래서 600 플러스 400. 그러면 근데 거기 보시면은 기말 제공품이 400개의 완성도 몇 프로죠? 60%. 그다음에 공정 초기에 무슨 투입됐어요? 저게 없구나. 완이 없죠? 이상하다 했다. 그러면 요렇게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제공품 뭐야? 수량. 그래서 제공품 수량에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빵, 투입이 600, 기말이 400, 완성이 몇 개요? 200. 그래서 재료비는 1 플러스 뭐예요? 말. 그래서 몇 개예요? 600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공비는 200 더하기 400개의 몇 프로요? 60%. 그러면은 440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영세율과 면세죠?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 영세가 완전 면세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번도 잘 봐두세요. 거기 보시면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 뭐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면세 포기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한 번 포기하면 몇 년 동안? 3년.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네, 정해진 날짜 있다 없다? 없다. 대부분 서류는 20일이거든요. 근데 면세만 내가 뭐 하고 싶을 때요?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사업자 등록인데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요? 20일.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것도 좀 봐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도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몇 억 이상이요? 3억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고요. 2번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했으면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그 다음에 4번도 좀 잘 봐두세요. 요거는 나오면 전산회계 1급의 답으로 나올 건데요. 뭐냐면은 전송은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종합소득.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건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번의 모든. 그래서 모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득세 과세기간. 우리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예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망이나 출국.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가 뭐냐면 내용이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때 세금 안 냈잖아요. 내일부터 세금 내긴, 내년부터 내긴 하지만. 근데 왜 그랬냐면은 열거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열거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원칙은 주소지예요. 그래서 요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소지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실무 문제. 문제 1번 일반 전표.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 확정 무슨 형이에요? 확정 기여형이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니까 여기는 500번대 퇴직 뭐야? 급여 얼마예요? 1,80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보통 예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1,80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영업팀의 고객 대응 친절. 강의료죠. 그러면 우리 교육받는 거 뭐라고 했었어요? 교육 훈련비입니다. 그래서 800번대 교육 훈련비 40.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얼마예요? 35,2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돈은 보통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이 36만 4,800원. 그 다음에 7월 12일 당사는 미라컴의 제품을 판매했는데 외상매출금 300만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무슨 처리한다고요? 대손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0 미라컴. 그리고 뭐 찾으라 그러면 크게 시험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몇 가지가 잘 나온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요. 지금처럼 대손 같은 거 이런 거 찾으라 그러면은 학계전의 시선표로 가세요. 그리고 거래처 이름이 있는데 어딘지 몰라. 그럴 때는 저기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거래처 원장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2일.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봤더니 250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요? 250. 누구 거예요? 외상매출금 거죠. 그 다음에 800번대 대손 상각비 얼마 부족했어요? 50만. 그 다음에 10월 11일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 중 액면가 3천만원을 3,085만원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조기 상환했죠. 그래서 일단은 대변에 보통 예금 3,08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저기 뭐냐 사채는 3천만원짜리였어요. 그래서 85만원 더 줬죠. 사채 상환 뭐요? 손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일반 전표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날짜 아무나 그 몇 월 며칠이죠? 이게 10월 11일. 그 다음에
금액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어떻게 적냐면은요. 여기에다가 저기 F2 그 다음에 사채라고 치면 사채가 들어가는 글씨들이 다 나와요. 근데 지금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조기에 상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환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르겠으면 F2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 다음에 12월 12일 유상증자죠. 일단은 대변의 자본금 1000만원. 근데 얼마에 발행하셨어요? 2천에 발행했죠. 그래서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2천.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미지급된 거 얼마 있었죠? 30 있었죠. 미지급금 김법무사. 그 다음에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있어요? 50이 있죠. 그러면 무슨 처리 해주셔야 돼요? 상계 처리.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있었다고요? 50.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비싸게 발행한 게 되죠. 그래서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얼마요? 920.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2000 받았으니까 이익이 났었는데 문제는 돈 쓴 거 3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 게 있었죠 또? 기존에 손해본 게 얼마 있었어요? 50만원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만 이익 난 거다? 920만원만 이익 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보시면은요 7월 10일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죠. 일단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필풀이 왜냐면 저희가 용마죠.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차변에 어느 변이요? 차변에 원재료 5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00. 그 다음 대변에 현찰이 아니고 보통 예금 2750.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얼마요? 2750.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7월 20일 하자가 있었죠. 매입의 과세의 두상기공의 여. 차변의 기계장치인데 똑같이 분개하시고 뭐를 하시라고요? 네, 마이너스 하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차변에 마이너스 2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미지급금 2200. 굿. 그 다음에 8월 2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면제랑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요 문구 있어요. 전자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 뭐라 그랬죠? 면세예요. 그래서 매입의 면세가 아니고 매출의 면세죠.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여 대변의 제품 매출 200. 그 다음에 차변에
나중에 받을 예정이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얼마예요? 200. 9월 9일 수출업체인 영스타의 구매 확인서죠. 매출액 영스타요. 제품 매출 100개에 15만원이면은 1500인가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달이니까 외상 매출금 1500. 그 다음에 9월 며칠이요? 16일. 그래서 9월 16일 보시면은요. 몇 cc예요? 2500. 그래서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2영 다이어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쓰라고 되어 있죠. 800번대 차량 유지비인데 불공은 뭐 한다? 네, 합친다. 그래서 52만 8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찰로 15만원 줬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죠. 미지 급금 37만 8천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3번 부가가치세.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의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죠.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리고 거기 보시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죠.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가셔서 일단 1기 확정이죠.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미수금. 그래서 일단은 받으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도 발생일. 그래서 부도 발생일인데요. 우리 몇 개월 지나야 된다 그랬죠? 6개월. 그러면 6개월 지났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에요. 날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조심해야 된다고요? 날짜.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4월 말까지가 되는 거예요. 몇 월 말까지요? 4월 말. 그러면 몇 월 며칠로 입력하셔야 돼요? 몇 월 며칠? 5월 1일로 넣으셔야 돼요. 몇 월 며칠로 넣으셔야 된다고요? 5월 1일. 그래서 2021년 5월 며칠이요? 1일.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도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입력은 대손 금액은 770. 그 다음에 가경 입력은 쉬워요. 그 다음에 5번에 뭐요? 부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외상 매출금 2021년 4월 며칠이요? 1일 550. 그 다음에 F2 비하.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뭐예요? 파산.
세 번째 건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당권 설정하고 있죠. 예,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이거는 대손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당권이라는 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건 완전 대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손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당권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슨 처리하시면 안 돼요? 대손 처리하시면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뭐 잡아서요? 저당권 잡아서. 저당권이 아니면은 가능하죠. 네. 근데 저당권이라는 게 들어가서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입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입력 안 하는 걸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입력이고, 그 다음에 두 개째부터는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하나만 넣을 거냐, 두 개 넣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 개 나오면은 하나 넣을 거냐, 두 개 넣을 거냐, 세 개 넣을 거냐,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장난칠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 넣을 때도 있고 하나만 넣을 때도 있고 두 개만 넣을 때도 있고, 근데 안 넣는 거는 없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왜 안 넣는 거 없는지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매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 보시면은요,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은 매출의 과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는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직수출은 매출의 모요 수출.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네,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1번에다가 8억 4,300, 그 다음에 4번에다 619045, 그 다음에 6번에다가 4,500. 그러면 일단 입력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건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입자료. 그래서 매입자료 보시면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거 매입 과세의 보정, 그 다음에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 매입 과세의 일반인데 거기 보시면 지연 수치 있죠? 요거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법에서 늦게 받으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가산세는 딴 거 없어요. 국가에서 하라는 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면 뭐 냅시다? 가산세 냅시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로 산 거, 요거는 매입의 카과의 뭐예요? 일반. 되셨습니까? 네,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꼭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1번에다가 2억 3,500에 2,350. 그 다음에 10번 가서 4억 5천에 4,500. 그리고 여기 가산세 가셔서 여기 지연수치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연습 안 했었던 거는 다 공급가액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가액 얼마예요? 2천.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좀 기억을 하나만 해주세요. 요게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종이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 요거 발행하면은 요거는 공급가액의 1%예요. 그리고 입력은 여기에다 하는 겁니다. 여기 64번에다가. 몇 번이요? 네, 매출일 때만. 네, 왜냐면 우리 회사 입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종이로 하든 뭐 그걸로 하든 그 회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요게 그나마 좀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제가 어디까지 넣었냐면 2번까지 넣었죠. 그 다음에 3번은 카과의 일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1번이에요. 몇 번이요? 41번. 41번에 얼마요? 900에 9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완급은 여기 있어요. 21번. 그래서 21번 가셔서 1300 얼마요? 50. 1350. 그 다음에 저기 기타 자료 볼게요. 그래서 기타 자료에 1350 했고 종이 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누락은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38번. 1000에 얼마요? 100. 그래서 요건 가산세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것도 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세부담 최소화하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뭐 하래요? 생략항. 근데 생략하라는 말 없으면 얼마 넣어주셔야 돼요? 10,000원.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지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할 거라고는 말장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결산할게요. 그래서 결산 보시면요. 1번 2021년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가 있었고요. 1200만 원을 일시에 뭐 하셨죠? 납입했죠. 그 다음에 성급 비용으로 뭐 하였다?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그래서 대변의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800번대 뭐야? 보험료. 우리 헷갈리시면 꼭 이렇게 푸세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헷갈리면은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나오면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요 내년 거. 근데 지금 성급 비용이잖아요. 성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언제 걸로 하셔야 돼요? 올해 걸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올해는 12분의 몇이에요? 10이죠.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10. 그 다음에 12분의 10 하면은 100만원 나옵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그래서 보험료 얼마예요? 1000. 그 다음에 성급 비용 얼마요? 1000.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단기매매 증권인데 10만 5천원이 얼마가 됐죠? 11만 5천원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 오르셨어요? 10만원 오르셨죠. 그 만원 올랐죠? 그 다음에 만원에 몇 주요? 1000주. 그래서 만원에 또 계산기 어디 갔냐? 만원에다가 몇 주요? 1000주. 그럼 얼마 올랐어요? 1000만원 올랐어요. 얼마요? 1000만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면은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0만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평가 2.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3번 기말연재 외화장기 차입금이 6,500만원이었는데 얼마가 됐죠? 6천이 됐죠. 그러면 떨어졌죠. 그래서 차변의 외화장기 차입금 얼마 떨어졌어요? 500 ABC. 그 다음에 대변의 외화 환산 2 얼마예요?
500 참고하시고요.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게 확인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땐 전화 주세요. 수업하다 보면 못 볼 때가 있어갖고 제가 깜빡하고 공유를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하고 5번은 자동이죠. 근데 5번은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무슨 법이요?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 보시면 정률법 공식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몇 월 며칠 날 샀어요? 9월 1일 날 샀어요. 그러면 이거 월할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월할 상각이라고 있으시죠? 이 월할 나오면 일반적으로 12분의 몇 뭐 요거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취득원가 얼마예요? 3,000. 그 다음에 누계액 없죠? 그 다음에 정률 몇 프로요? 0.451. 3,000 곱하기 0.451 하시면 1,353만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1,353만원에 곱하기 12분의 몇이요? 4. 요것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9, 10, 11, 12에서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3,000 곱하기 0.451 1353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4 하면은 451만원 나오나요? 그 다음에 자동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수동이야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되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래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 일단 거기 4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밑에 가시면 선납세금 있어요. 선납세금에 600 얼마요? 50. 그 다음에 2천만원에서 650 빼면 1350. 그 다음에 5번이 아까 451만원 나왔는데 제조부니까 여기가 제조부라 그랬어요. 일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가셔서 얼마 넣어요? 451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리고 안 눌러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문제 몇 번이요? 5번. 그래서 문제 5번은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 여성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여성 나오시면은 부녀자, 남자 나오면은 한부모. 그러니까 여자분 나오시면 부녀자 한부모. 그다음에 남자 나오면 뭐요? 한부모. 그래서 여기 사원 등록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밑에다가 107번 박민혜 761003277542 이분 능력자예요. 왜 능력자인지 아세요? 남편분이 몇 살 어려요? 4살 어려요. 네. 이거 능력자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넣을 거는 없죠.
그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가셔서 박민혜님 부녀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녀자 왜 넣어야 되냐면은 부녀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부녀자가 되려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2,900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러니까 3천만 원 넘으면 이 밑으로 내려올 건 없어요. 근데 이제 3천만 원 이하니까 요거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에는 지문에 꼭 세대주가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도 있죠. 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안 되고 직계 비속이 있어야 돼요. 직계 비속이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둘 다 해당돼, 여자분들 중에 둘 다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무슨 공제만 가능?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네, 어떨 경우에요? 부녀자 공제랑 뭐가 같이 될 때요? 한부모 공제가 같이 될 때. 이때는 한쪽으로만 몰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부녀자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영광 배우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양도소득 금액 얼마요? 500 나왔죠. 그래서 500이니까 얼마보다 많아요? 100보다 많죠. 그래서 배우자 김영광 80112017934887 요번은 부예요. 그 다음에 아버님 박노현님 48122017122777 미국 사셔서 부. 그 다음에 딸 예슬이 유학 중이죠? 유학은 돼요. 그 다음에 예찬이 되죠? 그 다음에 오빠 퇴직소득 금액 얼마예요? 90만 원인데 어차피 나이 때문에 안 돼요. 끝.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나이예요. 그 다음에 소득 보면 돼요. 왜냐면 나이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기 지문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식으로 주면 거기에 맞춰서 넣으세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가래요? 월세, 주택, 임차. 그러면 일단은 몇 번이냐? 1010 강호성. 그래서 월세, 주택, 임차 가셔서 김광일. 그 다음에 7474601155. 그 다음에 유형은 아파트. 그 다음에 면적은 84. 그 다음에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2020년 7월 1일에서 6월 30일 총급여는 960.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 보험료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피보험자가 강민철 부모님인데 양도소득 금액 1,000만 원 있으니까 위에 거는 안 돼요. 강샘물만 돼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 되는 거예요? 40. 그러니까 그 위에 내용 있으면 내용 꼭 보셔야 돼요. 강만철님이 돈 많이 버시잖아요. 1,000만 원. 그래서 안 된다. 돈 벌면은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요? 돈 벌어도 되면 되는 거?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 빼놓고는 나머지는 돈 버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참고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어머니 일용근로소득은 얼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일용근로하고 복권당첨금은 다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청기 구입비 100만원 있고 질병치료 한약 구입비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의료비 가셔서 그 밖에다 넣으셔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그 밖에. 왜 그 밖에요? 어머님이 50, 그 밖에가 아니고 장애인. 죄송합니다. 그 옆에 장애인 써있네요. 그래서 100 얼마요? 50. 그 다음에 배우자 앙윤정님 보시면 일단은 어깨수술비,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근데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 없죠? 그러면 그 밖에다가 130 넣으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 처남의 대학교 교육비죠? 그러면은 여기 교육비 가셔서 대학생에 얼마예요? 400. 요거 됩니다. 왜냐면 거기 보시면 처남이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되고, 다음에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 얼마까지만 된다 그랬죠? 예, 30까지만 돼요. 그리고 방과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셔서 30에 30이니까 얼마예요? 60이에요. 네. 교육비까지 그 다음에 거기 됐고, 그 다음에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하고 미술학원 얼마예요? 예, 30해서 200 얼마예요? 70. 그때 알았죠. 내 두개골은 못생기진 않았구나.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위에 10, 밑에 10. 그 다음에 국군장병은 법정이죠.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제일 하기 싫은 거 신용카드. 그래도 요 정도면은 그나마 좀 편하게 해놓은 거예요. 일단 전통시장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대중교통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회사경비 얼마죠? 200이죠. 회사경비는 안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빼면 2천 얼마예요? 2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보시면 저기 뭐냐, 중고자동차는 10%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미술학원인데 강샘물이에요. 샘물이 5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중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30만원에서 얼마 넣으셔야 돼요? 130. 그래서 신용카드 가셔서 22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40, 대중이 60,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얼마였어요? 130.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10분부터 저희 남는 시간에 푸는 거 있죠? 그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